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밤중 아이가 자는 집 앞에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희미한 달빛 아래 어디선가 나타난 하얀 개 한 마리가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개의 정체가 밝혀지자 BBC도 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개는 어디서부터 이곳까지 온 걸까요? 미국의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된 온 세상을 뒤흔든 한 마리 개의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반려동물 이야기나 진돗개에 대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사라 존슨이고 남편 마이클과 7살, 딸 에밀리와 함께 텍사스 오스틴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간호사인 저는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바쁘게 지내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과 함께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일어난 일로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마이클이 회사에서 돌아온 뒤 함께 저녁을 먹고 에밀리를 재워놓은 후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특유의 후끈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고 이따금 들려오는 매미 소리 외에는 온 동네가 고요했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뒷마당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너구리나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이어 들린 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 집 울타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는 것 같은 발자국 소리였거든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는 워낙 안전해서 밤늦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불안한 마음에 주방 창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바깥을 내다봤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새하얀 개 한 마리가 우리 집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집 주변을 경계하듯 주의 깊게 살피며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코요테나 늑대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죠. 텍사스에는 가끔 야생동물들이 주택가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동물은 분명히 개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하얀 털을 가진 개였어요. 신기한 건 그 개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집을 지키려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마이클을 깨우려다가 혹시 괜한 소동을 벌일까 봐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 개는 우리 집 앞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하얀 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온 개일까? 왜 우리 집 주변을 맴돌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에밀리를 깨워 아침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창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저기 예쁜 강아지가 있어요. 제가 황급히 창문으로 달려가 보니 정말로 어젯밤에 봤던 그 하얀 개가 우리 집 울타리 옆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그 개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새하얀 털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유난히 맑고 지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도 에밀리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창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 동네에는 저런 개가 없었는데 말이죠.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저희는 이 동네에서 3년째 살고 있었는데 주변 이웃들이 키우는 개들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 하얀 개는 처음 보는 아이였습니다. 에밀리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현관 앞으로 나갔을 때 그 개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신기한 건 저희가 나타나자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에밀리는 엄마, 저 강아지가 우리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죠. 그러자 그 개도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습니다.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 개를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중간 크기의 균형 잡힌 체형, 뾰족하게 선 귀, 그리고 말려 올라간 꼬리가 특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개의 눈빛에는 어떤 깊이가 있었어요. 마치 많은 것을 경험해 본 듯한 지혜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에밀리가 버스에 타고 나서도 그 개는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에밀리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딸아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 아침에 봤던 그 강아지가 또 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그 개는 아침과 똑같은 자리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저는 혹시라도 위험할까 봐 딸아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개는 에밀리가 다가오자 더욱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이웃집 할머니인 도로시 윌리엄스가 산책을 나왔다가 저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사라, 저 예쁜 개는 누구 집 아이인가요? 도로시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동네 소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할머니도 처음 보시는 개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78년 동안 이 동네에 살면서 저런 개는 처음 봐요. 정말 아름다운 아이네요. 저녁 식사 시간에 마이클과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혹시 길을 잃은 개일 수도 있겠어요. 주인을 찾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마이클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개가 우리 집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어요. 하루 종일 그 개를 보면서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거든요. 마치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 개는 여전히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달빛 아래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살피고 있는 모습이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에밀리도 창문에 얼굴을 대고 엄마, 저 강아지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이름을 지어줘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아직 주인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딸아이는 이미 그 개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도 그 개는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그 개는 저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어요. 목에 목걸이나 이름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털 속에서 작은 혹 같은 게 만져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마이크로칩이었어요. 그 개와 함께 보낸 시간이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저희 가족은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가족의 일원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루나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달빛 아래서 처음 만났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었어요. 루나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희 가족의 일상에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루나는 어김없이 에밀리 방문 앞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마치 아이가 일어날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에밀리가 눈을 뜨면 루나는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며 아이의 얼굴을 살짝 할아줬습니다. 처음에는 개가 아이를 핥는 게 위생상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루나의 애정 표현이 너무나 순수해서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유치원 버스가 오는 시간에도 루나는 항상 함께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에밀리와 나란히 걸으면서 마치 언니나 오빠가 동생을 챙기는 것처럼 아이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어요. 버스가 도착하면 루나는 에밀리가 안전하게 탈 때까지 지켜보고 버스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배웅했습니다. 버스 기사인 톰 아저씨도 이런 충성스런 개는 처음 봐요라며 감탄하곤 했죠. 오후에 에밀리가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루나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버스 도착 시간에 맞춰 정류장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에밀리가 버스에서 내리면 루나는 꼬리를 크게 흔들며 아이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집까지 함께 걸으면서 에밀리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루나는 정말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루나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에밀리만 챙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밤늦게 병원에서 돌아올 때도 루나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소리를 듣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도착하기 10분 전부터 현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마이클도 신기하다. 저 개가 어떻게 당신이 올 시간을 아는 거지?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루나는 동네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방과 후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면 루나도 함께 뛰어놀았는데 절대 거칠게 놀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주변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한 번은 4살짜리 잭슨이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루나가 다가가서 아이 옆에 조용히 누워서 위로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잭슨의 엄마인 제니퍼도 루나가 온 뒤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이클과 저는 루나의 정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개가 주인 없이 떠돌고 있을 리가 없어요. 분명 어딘가에서 찾고 있을 거예요. 마이클의 말이 맞았어요. 루나는 분명히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게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동물병원에 가서 마이크로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물병원에 갔을 때 수의사 선생님이 루나를 보자마자 이 아이는 진돗개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전통 견종이에요. 미국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개죠. 충성심과 용기로 유명한 견종입니다. 수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루나의 특별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칩 확인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나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마치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루나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어디서 왔든 이미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루나가 우리와 함께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텍사스에 강력한 뇌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밤새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어요. 저희는 혹시 모를 정전에 대비해서 손전등과 촛불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에밀리는 천둥 소리를 무서워해서 저와 함께 침실에서 자기로 했고 루나는 평소처럼 현관 근처에서 잠을 잤죠.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엄청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온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순간 루나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날카로운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루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소리로 짖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에 짖는 소리는 정말 절박하고 급박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둘러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도로시 할머니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번개가 할머니 집 지붕에 떨어져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급히 마이클을 깨우고 991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이 루나는 이미 집을 박차고 나가서 할머니 집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와 마이클도 급히 옷을 입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할머니 집은 이미 연기로 자욱했고 현관 쪽에서 할머니의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78세의 할머니는 연기에 질식해서 혼자 힘으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불길이 번지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그런데 루나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연기가 나오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상황을 살핀 후 과감하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루나.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루나는 연기 속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마이클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루나를 믿어봐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너무 걱정되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정말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연기 자욱한 현관문 너머로 루나가 나타났습니다. 루나는 도로시 할머니의 잠옷 소매를 입으로 물고 조심스럽게 끌어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연기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루나는 자신의 몸을 할머니의 지팡이 역할을 하게 해서 할머니가 안전한 곳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왔어요. 할머니가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경미한 중독 증상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은 몇 분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뻔했다고 말했어요. 루나는 구조 작업을 마친 후 털이 그을리고 연기 냄새가 났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루나를 꽉 안으며 고마워 루나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루나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에 감동받았거든요. 소방관들도 루나의 행동에 놀라워했습니다. 개가 이렇게 용감하게 사람을 구조하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 개는 진짜 영웅이네요.
소방서장도 와서 루나를 쓰다듬으며 지역 방송국에 연락해서 이 영웅적인 행동을 알려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루나는 단순한 우리 가족의 개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루나의 영웅적인 구조 작업이 있었던 다음 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진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KBTV의 기자인 톰 데이비스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꼭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열정적으로 취재를 진행했어요. 도로시 할머니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루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역 뉴스가 방송된 후 우리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루나를 보러 찾아오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루나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해시태그 텍사스 영웅 루나가 트렌딩에 오르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강아지가 할머니를 구했어요. 라고 자랑했고 선생님들도 루나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놀이터 근처에 있는 작은 연못에서 4살짜리 잭슨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에요. 잭슨의 엄마 제니퍼가 잠깐 전화를 받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오리를 보려고 연못 가장자리로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딘 거였어요. 그때 마침 루나가 근처에서 에밀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잭슨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소리를 들은 루나는 즉시 연못으로 달려갔어요. 주저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잭슨의 옷을 입으로 물고 물가로 끌어올렸습니다. 다행히 연못이 그리 깊지 않아서 아이는 큰 부상 없이 구조되었어요. 이 장면을 우연히 지나가던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는데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자마자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루나가 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하는 모습, 그리고 구조 후 아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영상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 회를 넘어섰고 전국 각지에서 루나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BBC에서 연락이 온 것이에요. BBC의 특파원인 제임스 스미스가 직접 텍사스까지 와서 루나를 취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특별한 개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가 미국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행동들에 대해 심층 보도를 하고 싶어요. BBC 취재진이 도착했을 때 우리 동네는 마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나와서 루나를 응원했고 아이들은 루나, 루나 하며 환호했어요. 제임스 스미스 기자는 이런 따뜻한 커뮤니티 분위기는 정말 감동적이네요. 루나가 단순히 개 한 마리가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루나와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개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을 때 조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루나 없는 저희 가족을 상상할 수 없어요. 루나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자 지역사회의 수호자입니다. 마이클도 루나를 보면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영웅의 자질이죠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카메라 앞에서 조금 떨렸지만 루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루나가 있어서 저는 무서울 게 없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BBC 방송이 나간 후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진돗개 보존 단체에서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루나는 이제 단순히 우리 가족의 개가 아니라 국제적인 스타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BBC 방송이 나간 후 며칠 뒤 동물병원에서 드디어 루나의 마이크로칩 정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이 전화로 알려주신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루나는 원래 한국 제주도에서 태어난 순종 진돗개입니다. 3년 전 미국의 한 가정에 분양되었는데 그 후의 기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자세한 추적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즉시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루나의 이력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칩에 따르면 루나는 원래 진도 스타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공인된 진돗개 농장에서 태어나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유한 가정에 분양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1년 후 그 가정에서 동물보호소로 반환되었고 그 후 여러 보호소를 거쳐서 텍사스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루나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루나는 여러 번 버려진 거네요? 제가 물어보니 수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아요. 진돗개는 매우 특별한 견종이라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키우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날 저녁 루나를 바라보며 새로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루나는 마치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잊고 싶어 하는 듯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저는 루나를 품에 안고 이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라고 속삭였어요. BBC 취재진은 루나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추가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 기자는 한국의 진돗개 전문가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한국 진돗개 보존협회의 김민수 회장님이 출연해서 진돗개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돗개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견종입니다. 특히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위험 상황에서 보여주는 용기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루나가 보여준 행동들은 진돗개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회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루나의 영웅적 행동들이 더욱 이해가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루나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KBS에서 특파원을 미국에 파견해서 직접 취재를 진행했고 한국의 여러 방송사에서도 루나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우리 진돗개가 미국에서 영웅이 되었다. 진돗개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루나에 대한 편지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루나야 고마워. 우리나라 개가 이렇게 훌륭해서 자랑스러워라는 메시지를 담은 편지였어요. 에밀리는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하며 엄마 한국 친구들이 루나를 좋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동물행동학과에서도 루나에 대한 연구를 제안해왔어요. 교수님은 루나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면 개의 이타적 행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루나를 연구 대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루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평범한 가정견으로서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루나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저는 더욱 루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겪었을 상처와 외로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을 만나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루나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루나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벗이 직접 우리 집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지사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텍사스의 영웅 루나에게 명예 시민권을 수여하고 싶다는 것이었거든요. 주지사 방문 당일 우리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호원들과 취재진 그리고 루나를 보러 온 시민들로 인해 평소 조용했던 우리 동네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에벗 주지사는 루나를 직접 쓰다듬으며 텍사스는 루나 같은 영웅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루나에게 텍사스 명예 시민증을 수여해 주셨어요. 에밀리는 그 광경을 보며 루나가 정말 유명해졌네요. 라고 신기해했습니다. 저도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집 마당에 나타난 이름 모를 개였던 루나가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루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 앞에서도 차분하게 앉아 있으면서 가끔씩 저희 가족을 돌아보며 안심시키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인 조현동 대사가 직접 루나와 저희 가족을 워싱턴 DC로 초청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루나는 한미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열어서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와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워싱턴 방문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루나는 생애 첫 비행기 여행이었는데 놀랍게도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승무원들도 이런 얌전한 개는 처음 봐요라며 감탄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미국의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한인 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조현동 대사는 행사에서 루나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한국의 천년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진돗개의 정신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루나를 통해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한국 전통 문화 공연도 있었는데 사물놀이와 한국 무용을 보며 루나도 관심있게 지켜봤어요. 신기하게도 한국 전통 음악이 나올 때 루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반응이었어요. 한 한국계 미국인 할머니는 저 아이가 고향의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행사 후에는 미국 내 진돗개 입양 문의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국의 동물보호소에서 진돗개나 진돗개 믹스견이 있나요? 라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워낙 희귀한 견종이라서 실제로 입양 가능한 개체는 많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에서 정식으로 분양받는 경로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루나의 인기는 상품으로도 이어졌어요. 루나의 모습을 담은 티셔츠, 머그컵, 스티커 등이 제작되어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수익금은 모두 동물보호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는 루나가 다른 개들도 도와주는 거네요. 라고 기뻐했어요.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는 루나의 고향인 제주도를 찾아가는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습니다. 루나가 태어난 농장을 찾아가서 루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진돗개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희도 언젠가는 루나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루나의 뿌리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나로 인해 우리 가족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마이클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반려동물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학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발표를 하며 친구들에게 진돗개와 한국에 대해 알려주는 작은 문화대사가 되었어요. 루나 한 마리로 인해 우리 가족 모두가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고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루나가 저희 가족에게 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루나는 여전히 매일 6시 반에 에밀리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희가 외출할 때마다 현관에서 배웅해주며 돌아올 때면 꼬리를 흔들며 맞이해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 전체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동네에는 루나 공원이라는 작은 쉼터가 생겼습니다. 시에서 루나의 공로를 기려 조성한 곳인데 루나의 동상과 함께 용기와 사랑으로 생명을 구한 영웅 루나를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매주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루나를 보러 오는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많아서 우리 동네가 작은 한미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에밀리는 이제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루나네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말하고 선생님들은 에밀리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에밀리는 이제 간단한 한국어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저는 루나로 인해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경험과 루나를 키우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루나가 보여준 것처럼 동물과 인간 사이의 특별한 유대관계가 치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직접 경험했거든요.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환자들이나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동물과의 교감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루나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칩 회사에서는 루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등록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루나의 여정 작은 칩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의 공익 광고가 전국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루나에게 마이크로칩이 없었다면 우리는 루나의 과거를 알 수 없었을 테고 이렇게 감동적인 스토리도 완성되지 않았을 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한국과의 인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해 주셨는데 내년 봄에는 정말로 루나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루나가 태어난 제주도를 직접 가보고 루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에밀리는 벌써부터 루나의 엄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라며 설레하고 있어요. 루나는 이제 11살이 되어 중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무릎이 아픈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수의사 검진을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해요. 수의사 선생님은 루나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과 안정감 때문일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루나의 일상은 여전히 소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안전을 확인하고 에밀리가 학교에 가면 조용히 현관에서 기다리다가 낮잠을 잡니다. 오후에 에밀리가 돌아오면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루나를 바라보며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날 밤 루나가 우리 집 마당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로시 할머니는 화재에서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잭슨이는 연못에서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이렇게 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루나가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루나는 자신을 여러 번 버린 인간들에게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랑할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루나의 모습을 보며 저희 가족은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루나는 우리 집 현관 앞에서 가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체불명의 하얀 그림자가 아닌 온 세상이 사랑하는 영웅이자 저희 가족의 소중한 일원으로 말이죠. 루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과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작은 존재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루나를 통해 저희는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함께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말이죠. 루나야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으로 와줘서 그리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말이야.